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러 온 김영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많이 알려드릴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아마도 뭐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그 외의 것들 중에서는 본업이 아닌 것들 중에서는 아마 제가 한때 꿈꿔왔던 천문학일 것 같아요. 요새는 많이 멀어진 학문이지만 제가 이 천문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은 천문학 중에서도 별자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별자리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여기 밤하늘에 있는 이 별들 이으면 무슨 모양 나오고 그게 개자리, 뭐 양자리, 쌍둥이 자리 이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별자리를 더 100%, 120% 즐길 수 있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별자리의 가장 기본,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북두칠성 좋아요. 북두칠성 맞아요. 북두칠성을 한 요쯤 그려볼게요. 요래 생겼죠? 흔히 국자 모양으로 이제 외우고 계신 분들 많은데 실제 영문으로도 Big Dipper 큰 국자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들이 잘 보여요. 혹시 밤하늘에서 보신 적 있나요? 자, 여기서 북극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북극성은 혼자이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데 북두칠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렷한 국자 모양이 있어서 찾기 쉽거든요. 우선 북두칠성을 찾으셨으면 북극성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북극성은 요 첫 번째 국자의 첫 번째 별 그리고 두 번째 별 이 정도의 거리 있죠? 이 정도의 거리를 약 5배 하면 여기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의 영문 표기는 폴라리스고요. 근데 북극성이 왜 하늘 꼭대기에 있지 않을까요? 아시는 수강생 계십니까? 북극성이 왜 하늘의 꼭대기에 있지 않냐? 왜냐면 우리가 북극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북극에서 서 있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 맨 꼭대기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 있다? 한국 땅을 밟고 있다. 북극이랑 거리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비스듬히 한 23.5도 여기 0도라고 치면 23.5도 각도의 상에 여기서 북극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밑으로는 이제 요 거리만큼 가면 뭐가 있냐? 카시오페이아가 있어요. 얘네들을 알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절별로 별자리를 찾으시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별자리의 대표적인 친구들을 찾아봤어요. 여기 카시오페이아 그리고 북두칠성 그리고 북두칠성을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계절별 별자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봄철로 가보겠습니다. 이 천구상에는 별자리가 88개, 88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지금 설명을 드리거나 여러분들이 외우기에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진짜 공기가 서울의 밤하늘이 아쉽게도 별을 관측하기에는 좋은 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별들과 별자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에는요 어떤 거를 찾으면 좋냐면요. 자, 이거는 봄철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는 아르크투루스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스피카입니다. 이 친구는 데네볼라라는 친구입니다. 자, 얘네는 뭐냐면 얘는 목동자리 알파별, 얘는 처녀자리 알파별, 얘는 사자자리 베타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당 그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을 알파별이라는 호칭을 줘요. 알파별. 얘는 두 번째로 밝으니까 베타별이라는 호칭을 줘요. 그래서 목동자리 알파별 하면 목동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을 뜻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르크투루스고 처녀자리 알파별은 스피카고 사자자리의 베타별은 데네볼라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뭐냐? 각각의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애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별을 보지 못하는 서울 상공에서도 이 친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봄철에 이 삼각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냐? 사자자리 알파벳은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레굴루스. 사자자리의 알파벳이고요. 이 대삼각형과 그 옆에 사자의 심장 쪽에 해당하는 별입니다. 이렇게 네 별을 찾으실 수 있어요. 쉽죠? 쉽죠? 따라오고 계시죠? 자, 따라오고 계시다고 믿고 여름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저희에게 친숙한 별자리는 없지만 친숙한 별이 있죠. 여름철에도 대삼각형이 있습니다. 이어볼게요. 얘네 이 별들 구성원들을 소개를 해줄게요. 이 친구는 백조자리 알파벳 데네브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베가 검은고자리 알파벳입니다. 이 친구는 독소자리 알파벳 알타이르입니다. 이 친구들 역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다 각각의 별자리에서 알파벳이죠. 그 뜻은 뭐다? 각 별자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별이다. 여름철 대삼각형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도 실려있어요. 여러분 기억에 실려있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직녀성이에요. 얘는 겨누성입니다. 이렇게들 많이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왜 얘가 직녀고 얘가 겨누냐? 왜냐하면 이 사이를 우리 은하수가 통과하기 때문이죠. 여기 사이에 오작교를 만나서 7월 7석에 겨누와 직녀가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직녀와 겨누가 은하수를 끼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가장 밝은 별인 대네브까지 있어서 이렇게 여름철 대삼각형을 이룰 수 있는. 아니 이걸 썸머라고 변동 안 했으면 말씀해 주셨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직녀성과 겨누성 사이의 은하수를 볼 수 있고 이 친구 데네브라는 친구까지 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데네브라는 친구는 뭐냐? 이 백조자리의 알파벳인데요. 백조의 꼬리에 해당하는 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별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 별은 좀 이런 애들이랑 좀 클래스가 다른 별이에요. 이 별은 이게 강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쉬는 시간까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별의 밝기를 매기는 등급표에는 실시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습니다. 뭔지 감이 오세요? 별의 밝기를 평가할 때 이렇게 두 등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실시 등급은 뭐냐? 실제로 보이는 등급.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눈에서 봤을 때 밝냐 어둡냐를 따지는 등급이고 절대 등급은 이 별의 고유의 밝기를 나타냅니다. 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를 나타낸 거고 얘는 그 별의 고유의 밝기를 나타낸 겁니다. 실시 등급 봤을 때는 엄청 밝은 별이 절대 등급이 낮을 수 있어요. 그건 뭔 뜻이냐? 우리랑 가깝다는 뜻이에요. 우리랑 가깝기 때문에 원래 얘의 고유의 밝기는 별로 밝지 않지만 실시 등급이 밝을 수 있다. 봤을 때는 별로 실시 등급은 별로 좀 낮은데 절대 등급이 높다. 이건 뭔 뜻? 그 별의 고유의 밝기는 밝은데 우리랑 너무 멀어서 희미하게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실시 등급은 이 직녀 겨누랑 비슷해요. 이 데네브라는 별이. 근데 절대 등급이 엄청나게 밝습니다. 거의 지금 이 천구상에 눈에 보이는 이 별들을 다 모든 별을 싸그리 다 우리 지구랑 같은 거리로 뒀을 때 가장 밝은 별이에요. 근데 보다 좀 멀다. 얘네보다 훨씬 멀어서 얘네랑 밝기가 비슷하게 보여요. 이 친구는 태양의 지름의 2,300배에 달하는 아주 큰 질량과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 태양 밝기의 약 54,000배에서 196,000배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보다 약 10만 배 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엄청 대단한 친구입니다. 태양의 거리에 얘가 있다? 그러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이렇게 대삼각형을 여름철엔 찾을 수 있다. 자, 머리 아프니까 가을철 별자리는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가을철 별자리는 뭐냐? 이 친구들은 페가수스 자리의 구성원들입니다. 페가수스 자리에 이렇게 딱 거의 정사각형에 비슷한 사각형이 보여요. 여름에서 겨울로 가면서 기온이 하락하면서 오호츠크의 기단의 찬 공기를 맞아서 별이 잘 보이는 환경이긴 하지만 가을철에 그렇게 엄청 대표적인 별자리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페가수스
페가수스 자리와 안드로메다 자리 사이에 있는 이 페가수스 사각형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왜냐? 겨울에 소개해드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펜을 바꿔가면서 별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별의 색깔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친구들은 많아요. 겨울은 일단 기상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별이 굉장히 잘 보이고 실제로 밝은 별도 많고 소개해드릴 별도 많고 별자리도 많아요. 딱 봐도 지금 별이 많죠? 제 대표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겨울철 대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베텔게우스라는 별입니다. 이 별의 이름은 유리시의 베텔게우스 유명한 J-pop 곡이 있죠. 그 곡의 제목이 이 별에서 따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별도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별은 시리우스라는 별입니다. 이 별은 프로키온이라는 별입니다. 얘는 오리온 자리의 알파별이에요. 얘는 큰 개 자리의 알파별이고요. 얘는 작은 개 자리의 알파별이에요. 얘가 얘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리우스는 태양과 행성을 제외해서 우리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실시 등급 1장 먹은 애다. 실시 등급 1장이라는 말은 뭐야? 이 별이 밝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랑 가깝다. 우리랑 가까울수록 밝게 보이는 건 당연하니까요. 베텔게우스는 오리온 자리 소속입니다. 오리온 자리의 왼쪽 어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리온 자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겨울철에 이 별들이 엄청 잘 보여요. 이 별 하나가 밝진 않거든요. 근데 세 개가 따라락 붙어 있어요. 이거를 알게 되면 겨울철 별자리에 이 친구들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연호도 그랬고 제가 알려준 사람들은 다 이거를 밤하늘에서 쉽게 찾아요. 여기에는 리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이에요. 별의 색깔이 진짜 이뻐요. 지금은 뭐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약간 그 아주 청아한 파란빛이 돌아요. 이 별의 색깔은 열복사 기준의 온도 차이예요. 하여튼 뭐다 파란 별이 더 뜨겁다. 그래서 엄청 이쁘게 빛나는 별은 제 최애 별이고요. 얘가 알파별이고 얘가 베타별입니다. 근데 얘가 더 밝아요. 희한하죠? 이런 사례가 여기도 있어요. 얘네는 뭐냐? 쌍둥이 자리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 형제들인데 폴룩스가 베타별이고 카스토르가 알파별입니다. 근데 동생이 훨씬 밝아요. 아마 이 큰 육각형을 이룰 때 동생을 잇게 될 거예요. 근데 동생이 더 밝은데 베타별이야. 이거 왜 그럴까요? 혹시 짐작 가시는 거 있습니까? 동생이 더 밝은데 베타별이야. 이거 왜 그렇죠? 옛날에는 형이 더 밝았기 때문에 얘를 이 별한테 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형이 더 밝았으니까 얘를 형으로 줬고 얘를 동생으로 줬고 얘를 알파별로 줬고 얘를 베타별로 줬고 별의 밝기가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별도 나이가 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별의 밝기가 이렇게 천차만별인 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21세기 오늘날에는 동생이 더 밝아졌어요. 하지만 알파 베타의 기준은 바뀌지 않고 동생인 폴룩스가 여전히 베타별, 카스토르가 알파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쌍둥이 자리인 사람 있습니까? 근데 여름에 태어나셨죠. 겨울철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가 여름에 태어나신 분께 왜 내가 쌍둥이 자리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난 여름에 태어났는데 겨울에 보이는 별자리가 내 별자리래. 응?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지를 일단 뒤로 미루고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북반구 기준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죠? 사전축이 이렇게 있고 한국은 한 요쯤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에도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별만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다? 못 봐요. 우리가 남반구를 가지 않는 이상 못 봅니다.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왜 난 여름에 태어났는데 겨울철 별자리가 나한테 부여받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잘 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있죠? 태양 주변에 이렇게 지구가 공전해요. 365일 주기로 공전해요. 이 친구는. 여기에 무슨 별자리가 있고 여기에 무슨 별자리 이렇게 있어요. 별자리는 여기 88개 어느 때나 있는데 이
이 태양이랑 겹치는 별자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부터 뭐 3월,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걸 황도 12궁이라 부릅니다. 황도 12궁은 어디서 뭔진 모르지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황도 12궁이 뭐냐? 황도가 뭐냐? 황도가 태양이 다니는 길을 황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이 길을 황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하늘 어디에나 별자리가 있는데 이 황도에 있는 별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도에 없는 별자리도 있겠지만 황도에 있는 별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황도 12궁이란 이 길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라는 뜻이에요. 나의 별자리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내가 딱 태어난 날 태양 위치에 있는 게 내 별자리예요. 내가 딱 세상에 나온 날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가 나의 별자리가 돼요. 내가 여기서 태어날 수도 있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 내가 여기서 태어난 날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가 나의 별자리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자리인 사람은 내가 여기 있을 때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였다는 뜻이에요. 태양 쪽은 태양이 떠 있는 거면 낮인데 태양 너머에 있는 별자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태양이 너무 밝기도 하고 태양이 가리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별자리는 본인이 태어난 때 볼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때 태어났다? 그러면 겨울인 거지. 왜냐? 쌍둥이 자리가 보이거든. 지구를 이렇게 갈랐을 때 지금 태양을 보고 있는 여기는 낮이고 여기는 밤일 거 아니야. 여기가 겨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 겨울철 쌍둥이 자리가 보이니까. 난 쌍둥이 자리가 보여. 그러면 얘는 무슨 자리다? 태양 쪽에 궁수 자리가 있네. 아마 궁수 자리인 분들은 그럼 겨울이 생일이라는 뜻입니다. 네. 저도 여름에 태어난 쌍둥이 자리라서 이때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인데 당연히 낮엔 태양이 떠 있으니까 쌍둥이 자리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별자리는 뭐냐? 물고기 자리든 궁수 자리든 쌍둥이 자리든 뭐든 자기의 별자리는 자기 생일에 약 6개월 후에 볼 수 있어요. 왜냐? 6개월 후에는 여기 있을 거거든. 지구가 공전을 해서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별자리나 천문학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면 별자리에 관한 서적, 천문학에 관한 서적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도서관에서 약간 편식하는 학생이었어요. 뭐 화학이고 물리고 재밌는데 별자리나 천문학 책을 읽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과학 서적 칸에만 가서 책을 뽑아와서 책을 읽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과학 쪽에 가서 책을 꺼내서 읽고 뉴턴 잡지를 구독해서 집에서 읽고 그런 게 제 학생 때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느꼈던 설렘이랑 약간의 공포감과 흥미로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맛보기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봤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애니 질문? 왜 오리온 자리를 좋아하냐고요? 뭐 오리온의 신화가 재밌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잘 보여서 좋아했어요. 항상 날씨가 좋든 안 좋든 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있는 게 오리온이었고 저는 어렸을 때 오리온 자리랑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별자리고 밝은 별이 많으니까요. 밝은 별이 많으니까 항상 저한테 와준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최애 별자리가 있다는 것도 웃긴데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이 별자리에 설레어하고 있을 때 제 모든 뭐 이메일, 게임 닉네임 뭐 모든 거를 별 이름으로 다 갖다 지었어요. 그게 평생 쓸 닉네임, 이메일 주소가 될 줄 몰랐지만 아직도 만족합니다. 정말 낭만 있는 아이디라고 생각하고 여튼 그래요. 저한테는 많이 바래진 꿈이고 많이 멀어진 학문이지만은 저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조금 흥미로웠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마침 관측하기 좋은 겨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겨울철 별자리들이 실제로 밤하늘에 있는지 오리온이 날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